오늘 시황 내일 전략 최종 선택 내일 전략 코너 시간입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대외적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오늘 양대 지수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외국인들이 아주 매도세를 강하게 펼치는 바람에 지수가 크게 내렸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순매도를 하는 바람에 큰 폭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참 공교로운 게 지난주였나요? 일단 코스닥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었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그렇게 많이 가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오늘 무너졌습니다. 하필. 네. 일단은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들 나왔는데요. 지금 키프로스 구제금융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그래서 조금 반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음식료와 통신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그렇지만은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화학과 운수창고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모습 보였고요. 기관과 금융투자, 연기금, 보험 쪽에서 이제 조금 방어하는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전기전자, 전기가스 유통, 운송장비 업종 쪽을 순매수하고 화학과 철강 쪽을 순매도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일단 코스닥이 좀 충격이 컸습니다.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그동안에 5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해주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매도하는 모습, 전환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요. 일단 제약과 오락문화 쪽을 빼놓고는 좀 다소간 IT 부품 쪽에서 특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가운데 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삼성전자가 2% 중반대 하락률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특히나 낙폭을 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또 LG전자는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올랐더라고요.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파나소닉이 TV 사업을 축소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장 초반부터 좀 강세를 보였고요. 사실 LG전자의 그 사업 구조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옵티머스 시리즈가 약진하는 덕에 TV 사업 부분만 경쟁력을 회복한다면은 천하무적이다 이런 어떤 증권사 평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스마트폰 부분이 삼성과 그 애플에 이어서 세컨 티어 그 업체로서는 거의 선두 자리매김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파나소닉 TV 사업 축소라는 굉장히 기다리던 뉴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장이 크게 좀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장대 양봉이 좀 솟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지금 현재 그 증권사 전반적인 어떤 평가는 TV 경쟁력이 회복된다면은 영업이익이 1.5조 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직전 고점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좀 장 후반에 밀리긴 했습니다. 8만 한 3천 원 정도가 직전 고점이었고요. 그렇지만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거의 50만 주 이상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우상향이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9만 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TV 쪽의 그 굿뉴스에 이어서 TV 그 부분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회복되는지를 조금 확인하는 작업이 남아 있고요. 또 스마트폰의 그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는지를 조금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8만 3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한 9만 원 정도까지로 보셨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TV 부분의 실적이 회복이 되는지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나 팔리는지는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내일 장 그렇다면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예,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은 또 큰 폭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환매수인지 아니면 해지 거래인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외국인의 현선물 포지션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 계속 느끼고 있고요. 환율 수준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지금 구원투수 노릇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꾸준히 기관 쪽에 그 수급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또 144만 원대까지 밀려버린 모습이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지수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올라갈 땐 혼자 올라가고 이제 내려갈 땐 다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같이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내일장 체크포인트 쭉 알아봤는데요. 내일장 그렇다면은 전반적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제가 한 2주 전에 출연했을 때는 1950포인트 정도까지 밀리면 이렇게 순매수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제 깜짝 놀라셨습니다. 네. 거기까지도 밀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요. 일단 오늘 1968 정도 밀리고 보니까 이제 1950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195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을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환율의 급등 부분이 오늘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었죠. 그렇죠. 사실 지수와 환율은 동행할까 아니면은 반비례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보면요. 대개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가면은 수출주들이 좋아지니까 환율이 급등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환율이 급등하는 때는 항상 지수가 폭락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급등이 반갑다라는 논리는 조금 이상합니다. 오히려 최근에 그 환율의 급등은 특히 이제 엔저와 맞물리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자동차한테 좋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환율이 올라갔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동차주를 매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동차주를 안 좋게 보는 이유를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추세적인 하락인 종목을 계속 매매를 하실 때 반등을 노리는 매매는 굉장히 힘듭니다. 많이 빠져서 반등을 노리는 매매가 힘들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역시 자동차 대형주는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기를 계속 권고드리고 오히려 자동차 부품 쪽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종목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최근에 원화 약세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게 좀 문제인데요. 과연 외국인들이 이탈해서 그렇지는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요. 신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의 반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뭐 정부의 어떤 구성도 아직 좀 짜여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 최근의 매도 공세가 환율의 급등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특히 뭐 지정학적인 문제, 뭐 또 혹은 또 선진 시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실 우리나라 통화가 어떤 기축 통화가 아닙니다. 달러화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우리나라 통화 자체가 아무래도 기축 통화의 끝에 매달려서 이제 휘둘리는 그런 효과를 갖는 통화이기 때문에 이 환율의 움직임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번 주에는 FOMC 회의, 뭐 시퀘스터 협상 이런 좀 큰 이벤트들이 남아 있죠. 아마 그동안에 좋았던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좀 큰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일단 FOMC에서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 미국의 지표들이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실업률이 속 시원하게 막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고요. 또 소비 부분에서도 다소간 조금 위축되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FOMC는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이제 블러핑으로 네.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 이런 정도의 카드를 쓰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스탠스는 연말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적 완화 종료 때문에 뭐 지수가 크게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밀릴 때마다 조금씩 주식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그렇게 틀린 전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네. 일단은 뭐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현선물 포지션 계속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 역시 오늘 또 음식료 업종, 또 특히 통신 업종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이럴 때는 계속적으로 바벨 전략을 지속하자. 그리고 아무래도 대형주 대비해서는 중형주 쪽의 수익률이 아무래도 우익 부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크게 무너지는 바람에 다소간 조금 투자 심리가 흔들렸습니다만은 내일 시장을 조금 일단 지켜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1950포인트 밑으로 간다면은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금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중 확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자동차주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점 저희가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IT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야기를 하던데요. 실제로 자동차가 원화 강세로 엔화 약세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엔화 약세는 지속되더라도 원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의견인데 그래도 완성차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보다는 부품주가 더 유망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일장에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관심을 가져볼까요? 예, 일단은 저는 전기전자 업종을 좋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기나 삼성 SDI, LG전자 같은 종목군들은 꾸준히 좀 공략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산업재 소재 쪽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군들은 밀릴 때마다 매수를 해놓으시면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률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하는 옐로우 칩에 관심을 갖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연일 순매수하는 종목군들은 향후에 수익률이 높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요. LG 패션,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리고 호텔 신라를 신규로 편입해봤습니다. 저평가된 중소형주 세진전자, MPC, 탑금속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 포트에서는 이제 MK전자하고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급등해서 이제 일단 제외를 시켰고요. 네. 최근에 락앤락이라든지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소간 조금 움직임이 좀 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의 도시화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중국의 도시화 자체가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바람에 오히려 중국 쪽에서 이제 억제 정책을 내놓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조금 수익률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 도시와 관련된 기계업종이라든지 조선업종이라든지 이런 쪽도 조금은 최근에 수익률은 조금 미진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일단은 LNG라고 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 중에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계속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러스증권 영업부의 박준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